2주택 포지션도 위험합니까? 해피 인베스터님 여기 구로 대장 갖고 계신데 2주택입니다. 역삼에도 하나 계시고 지방 월세 실거주 중이시거든요. 2주택까지는 괜찮습니까? 그 2주택도 이제 그 금액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그 국토보유세가 보니까 금액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다 세금을 걷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이 국토보유세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종부세는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 9억이라는 그런 이제 바운드리 안전장치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국토보유세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액이 만약에 올라가서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면은 당연히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 세금 부담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정리해서 똘똘한 채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책이 어떻게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5년 전망을 좀 깔쌈하게 해주십시오. 25년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데 원래 이제 금리도 요새 계속 내려가고 그다음에 공급 물량도 입주 물량도 없고 공급도 많이 안 되고 또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3기 신도시 뭐 그다음에 그 뭐죠 그린벨트 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물 건너 갔어요 지금 거의. 그렇죠. 네, 물 건너 갔어요. 그렇죠.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해요? 분당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도 속도 빠른데 말고는 좀 다 딜레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오르는데 이제 세금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변동사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도 오른 게 아닐 수가 있는 게 뭐 양도세 뭐 82% 90% 때려버리면 올라도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매물은 잠길 것이고 그렇죠. 뭐 위장 이혼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뀌겠죠.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 좀 그렇게 봐요. 오히려 정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오를 때 근데 세금 부담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가 기회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라. 일시적으로 오를 때 파시라. 네, 파셔라. 현금 보유를 좀 갖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초양극화를 해서 1주택으로 가겠다면 이제 빨리 이제 가시는 게 맞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네. 강동 입주가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크게 영향 없잖아요, 지금.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크게 영향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다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은 항상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전에 입주 물량 많으면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하락하고 공식이었잖아요. 그럼 공식이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다 아니까. 바뀌는 거예요, 또. 헬리오 때랑은 지금 상황이 또 다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입주 물량 때 전세가 싸니까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실 가격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강의를 통해서 이런 이런 걸 계속 듣는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계속 바뀌잖아요. 어차피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나만의 시선으로 얼마나 부동산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주택자는 이제 똘똘한 채 위주로 가거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자꾸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매물을 좀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월세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또 주택세에서 빠지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활용하셔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이제 다만 이제 상가는 요즘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상가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제가 많이 해보니까 공실은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공실은. 무조건 세입자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공실 문제에 있어서는. 신축 대 갭 메우는 구축. 전 신축으로 갈 것 같아요. 신축. 전 신축으로. 오를 만큼 올랐는데도 신축? 아니죠. 이제 저평가된 신축으로 가야죠. 저평가된 신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격이 비슷하다면 저평가된 신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서울 구축, 경기도 신축. 경기도 신축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저평가돼 있다면. 경기도 신축. 역시 신축 마니아. 왜냐면 신축이 훨씬 더 많이 올라요. 훨씬. 분양권 대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이 돈이 훨씬 안 들어와요.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만약에 그 여력이 되면. 근데 이제 분양권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전 개인적으로 분양권이 엄청 효율적일 수 있다.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올해요? 네.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좀 올해는 그냥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다사다난. 그래서 초창기 때 좀 했다가 뭐 올해 신생아 대출에 내가 특례 대출도 풀었다가 갑자기 이제 좀 오르다가 지금 살아나다가 대출 규제 때문에 또 막히고 금리 인하에서 좀 오를까 하다가 또 기업용 터지니까 또 잠잠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된 것 같고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투자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희망을 잃지 말자. 저는 희망을 항상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25년도에도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항상 희망을 잃지 말자. 그래야 또 살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게. 망국의 시작이 될까봐.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항상 아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정책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나서는 거잖아요. 예.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균형 잡게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다른 생각이 저랑 비슷한 유튜버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부분을 제가 또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반작용이 있으면 다시 이게 살아나는 반작. 제가 예전에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잘 안 했다가 이렇게 너무 이게 좌편향 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식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되니까 북한식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중국식 사회주의나 북한식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각자 도생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희망을 잃지 말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저도 2주택자인데 팔려고요. 네, 네. 내놔도 안 팔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포기하고 서초 두 채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만약 보유세가 이제 강남 두 채니까 종부세가 확 올라갈 수 있고 국토 보유세로 인해서 뭐 예전처럼 진짜 1억 정도 만약에 나온다 종부세가 그러면 그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1억이 말이 1억이지 실제 벌려면 하면 2억 3억을 벌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3억 벌어도 2억 3억 벌어도 그냥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게 감당이 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두 채 팔아서 똘똘한 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그때가 더 초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포지션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외 사는 무주택자입니다. 5년 뒤에 서울 귀국 예정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럼 정권이 또 바뀌고 난 뒤겠네. 뭐 그렇죠. 근데 미리 사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놓고 가시는 것도 외국인도 뭐 부동산 살 수 있긴 하니까. 예. 외국인도 이제 그 거주자가 아니면 이제 비과세는 안 되는데 뭐 안 팔면 되는 거니까. 예. 들어와서 또 거주자 된 다음에 파시면 되죠. 그럼 지금 잡아나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주택자는. 5년 후를 보면. 5년 후를 보면. 왜냐면 5년 후는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높으니까. 그렇죠. 빌라 있지 않습니까? 빌라. 요번에. 있습니다. 비아파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맞아요. 빌라하고 오피스텔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 무제한 매입 관련해서 그 모 유튜버가 빌라가 오를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안 오를 거다. 오히려 빌라 무제한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신뢰가 일단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빌라 무제한 매입이 된다 하더라도 날림 공사가 될 수 있어서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빌라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다. 차라리 다가구라든가 이런 땅들 있잖아요.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들. 네. 이런 게 돈이 될 수가 있지 이제 자체 신축 빌라가 돈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빌라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제 공시지가를 더 낮춰서 전세를 놓는다고 해서 그 112% 있잖아요. 126%. 물론 이제 그게 또 철회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빌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역전세의 우려도 있는 거고.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를 저는 계속 반대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빌라 가격이 굉장히 안 좋고 거래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를 계속 뭐 투자용으로 바라봐야 되냐? 저는 아닌 것 같은 게 이 빌라라는 게 또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라가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공시지가 5억 이하인가? 그게 이제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기사가 나왔으니까 저한테 이제 찾아오신 분이 빌라 공시지가 그 5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이제 다른 걸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개념이 청약에서만 빠진다는 얘기예요. 청약에서만.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세는 여전히 주택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세에 빠진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다 빠지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만약 그거 샀으면 어쩔 뻔했어요. 엄청나게 이제 세금 내는 거죠. 중과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청약 시에만 주택세에서 빠지는 거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벙찌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획을 다 완전히 다 수정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빌라가 한 채가 있으면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다 중과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한 채 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1억 이하도 사실은 양도세 할 때는 이거 주택세에 포함돼요. 취득세, 주택세에서 빠지는 거지. 그러면 공시지가 1억 이하 하는 것도 나중에 내가 비과세로 팔게 이것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빌라를 괜히 사서 내가 나중에 상급지를 가려고 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빌라를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이제 매체를 사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근데 취득세 때문에 이제 강남에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이게 공시지가 1억 이하였던 게 하나가 공시지가 1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강남 주택에 사는 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래는 뭐 8% 생각했었는데 이게 11%가 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보류했거든요. 이거 먼저 파는 게 먼저다. 이것도 이제 상담에 거쳐서 이제 내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똘똘한 채로 갈아타려면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거야, 이제 이런 게.
내가 갈아탈 때 걸리적거리는 거야. 이런 잔잔바리들이. 그렇죠. 잔잔바리들이 걸리적거리니까 내가 똘똘한 채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도 지금 굉장히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거는 안 하는 게 맞겠다. 근데 이제 걸리적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오피스텔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도 월세가 굉장히 많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 오피스텔도 걸리적거리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이거 오피스텔 있어서 다른 거 살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다 중과가 돼버리니 오피스텔도 이제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산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거고 그 전에 있는 산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는 안 되는 거긴 한데 최근에는 다 이제 취득세 중과가 되니 내가 뭔가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이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가 올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미 다 세팅이 끝난 분들, 저처럼 세팅이 끝난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시면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저도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은 이번에 종부세에서 또 빠지잖아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해서 월세 받으셔라. 어차피 그냥 건물 사서 월세 받는 거랑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는 거랑 상가에서 월세 받는 거랑 뭔 차이예요? 그냥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으셔도 된다. 여러 채에서 받아도 된다. 건물은 땅값이 있는데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죠. 물론 요새는 관리단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저희 아파트가 되게 신축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파트에 당구장이 있어요. 커뮤니티에. 아, 그래요? 봤잖아요, 우리. 당구장은 못 봤는데. 당구장 있어, 거기 체육관에. 농구장 있고 옆에 있어, 당구장. 당구장인데 거기서 물이 막 쫙 새는 거예요, 한번.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와, 이거 만약에 내 건물에서 저렇게 물 샜으면은 미쳐버리겠다. 근데 아파트니까 상관없잖아요. 관리단에서 다 해주잖아요. 물론 그런 건물도 관리 업체가 요새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생각이냐면, 제가 분당에서 커피숍 할 때 밑에 물에서 역류가 하는 거예요. 하수에서. 그거를 내가 임차인이니까 그거를 내가 다 알아봐야 되더라고. 그리고 수리해야 되고 불려야 되고 엄청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게. 또 그런 거 적성이 잘 안 맞죠. 안 맞죠.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네, 깔끔해서. 근데 네. 만약에 내가 신축 건물도 하자 많잖아요. 건물을 샀는데 저런 하자가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프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맥가이버가 돼야 됩니다. 건축 하나.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웬만하면 다 그냥 선비 스타일. 그런가? 선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냥 선비. 아, 그래요? 실용적인 선비라고 해주세요. 실용합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내 판단이 나쁘진 않았다. 왜냐면 그냥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월세 받는 게 일반 건물에서 받는 월세랑 비슷하거든요, 사실. 신경 안 써도 되고 고장 나면 관리단 있으니까 하면 되고 별 신경 쓸 게 없어요. 이제 임차 맞출 때도 그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제가 안 가는 경우도 많고 화산 통화나 전화로 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 물론 이제 땅값이 있어서 그 가격이 가치가 많이 오르는 것도 맞는데 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도 또 아파트나 이런 것도 세팅을 해놨잖아요. 또 자산 증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세팅이 끝나신 분들은 오피스텔 하시는 게 맞고 이제 다만 내가 좀 상급지로 빨리빨리 갈아타시려고 하는 분들은 걸리적거리는 것 중에 하나도 오피스텔이다.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게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지 않는 한 그거는 여전히 존재할 거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도 또 문재인 정부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피스텔만 한참 오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취득세 중과 주택세 포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꺾인 거죠. 꺾이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 누가 이거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세법이나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 근데 그게 다 뜻대로 안 됐다. 근데 그 다음 정권은 그런 의지조차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다.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다. 지금 세팅이 다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걸리적거리는 빌라나 오피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하고 이제 빨리빨리 갈아타죠. 똘똘한 채로 갈아타거나 이제 빨리 이제 신축 아파트나 이제 갈아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또 구축하고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축이 좋냐면 옛날 신축 개념이 아니에요. 최근 신축은 볼링장, 수영장, 사우나 이게 기존의 신축과는 차원이 다른 신축인 거예요. 사우나. 이거 와보스 아시잖아요. 이것도 좀 세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세대, 2세대, 그렇죠. 3세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축은 코로나 전후로 해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한 신축이기 때문에 이런 신축들은 입지가 떨어져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암벽등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제 풍경채 그랑퍼스트도 수영장이 있는 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만요 로얄 프루즈 시티도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신축이잖아요. 리조트 같은 신축.
그런 데는 입지가 좀 떨어짐도 오른다. 거마님 럴프리지 시티도 한 3억 올랐어요, 지금.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괜찮다. 왜 안 좋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